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고등학교 유학생, 사이버대학 유학생, 유학생 유치에 사활 거는 한국교육계. 네, 지금 이 한국은 많은 취약 연령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대학교의 유학생을 모집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유학생들, 또 직업 전문학교, 네, 대한민국에 직업 전문학교 많죠. 직업 전문학교, 뭐 또 이 평생 교육 학원, 이런 데서도 이제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유학생, 그러니까 거의 이 중학생 대상으로 이제 유학생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전에는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유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해외 많은 고등학교에 방문해서 많은 대학들이 이 유학생 유치에 이제 사활을 걸었는데, 요즘에는 중학교에 방문해 가지고 이 고등학교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유학생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은 또 취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취업 비자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법이 변경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이버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줄어드니까 계속 이 사이버 대학들도 이제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유학계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들을 좀 제가 자세히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제 사이버 대학들, 사이버 대학들도 이 베트남의 한국 유학 박람회에 참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버 대학을 홍보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사이버 대학에서 베트남에서 예를 들어서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고 이제 2학년 편입을 한다든지 3학년 편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학들과 연계하는 이러한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되는 거죠. 네, 결국에는 심지어는 또 이렇게 베트남에 있는 대학들 또는 다른 국가에 있는 대학들과 2+2, 그래서 베트남에서 2년 공부하고 또 한국 사이버 대학에서 2년 공부하고 이런 식의 이 복수하기 프로그램 업무 협약을 맺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이 폴리텍 대학들이 많아요. 이 폴리텍 대학들이 보면은 사이버 대학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 협력을 맺는 거죠. 네, 유학생들을 공동 모집을 해가지고 폴리텍 대학이 2년제다, 3년제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편입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이 사이버 대학으로 편입해가지고 학위를 받게 해주는 이러한 과정들, 이런 것들을 전개하는 그러한 협력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도 이 사이버 대학교, 그러니까 한국 원격대학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한국 원격대학 협의회가 있는데, 이번에 보면 이제 이동진 건양 사이버대학교 총장이 선출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지금 이제 항상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이 학생들이 있어야지 대학이 유지가 되니까 유학생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학생 비자 제한 문제, 그러니까 유학생 비자 제한, 또 해외 국가에서의 학위 인증 문제, 그러니까 사이버 대학을 해외에서도 이제 그 학위를 인증시켜주는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는 것. 그래서 비자가 지금 일반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어학 연수 비자라든지 이런 게 나오죠. 비자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사이버 대학들은 아직 비자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일단은 이제 방문 비자부터라도 허용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네, 방문 비자. 그래서 C3 비자라고 그러죠. 방문 비자부터 허락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이버 대학에도 이제 비자 문제를 열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이건 이제 기존 대학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쟁심을 느끼고 있는 것인데, 네,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이버 대학, 이 베트남에 대해서도 유학생 비자 제한 문제, 그리고 베트남에서의 사이버 대학 학위 인증,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푸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다. 그러니까 기득권이 이제 사실상 오프라인 대학에 있으니까, 이것을 잘 좀 협의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사이버 대학 유학생 비자 허용 이것을 계속 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방 소멸이 심화되고 있는 이 지방 같은 경우에도 광역 비자, 그러니까 이 광역 비자, 그러니까 이 광역 자치단체가 이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 광역자치단체가 인구 감소 지역에 필요한 인력과 인재를 주도적으로 선정해서 비자를 이제 발급해야 한다. 좀 더 광역 비자가 시행됐어도 좀 더 자율성을 더 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직업계 고등학교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목소리들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고, 전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직업 고등학교를 신설을 한 거죠. 그래서 전남교육청은 국제 직업 고등학교를 신설했다. 유학생 유치를 이제 추진한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직업계 고등학교, 이 국제 직업 고등학교 전환해 가지고 유학생들을 유치해 나간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직업계 고등학교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제 과거에는 뭐 공고다, 상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직업 고등학교로 바뀌는 거죠. 이게 이제 이 학생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제 직업 고등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학생들을 유치해 나가겠다. 유치해 나가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 대해서 바로 취업비자를 발행해 줄 수 있는 거, 이것을 이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많은 유학생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가 됐든 말레이시아가 됐든 또는 뭐 몽골이 됐든 뭐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가 됐든 네팔이 됐든 방글라데시가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한국어 교육이 체계적으로 그 현지에서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틱톡에서 이 학생들을 계속 내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계속 이렇게 틱톡에서 가르치면서 느끼는 것은 많은 학생들이 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틱톡에서 6,266명의 팔로워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22,800명의 이제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한국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공부하는 걸 보면은 참 한국어 공부에 대한 열정이 강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어 교육이 이제 사이버를 통한 한국어 교육도 이제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베트남이라든지 뭐 캄보디아라든지 또는 네팔 이런 현지에서 이 한국어 교육이 얼마나 잘 정착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 비자를 발급할 때도 비자 장사하는 뭐 영사들이 잡히고, 그리고 뭐 출입국 공무원들이 수갑을 차는 그러한 일들이 간혹 발생이 되는데, 그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한국어 능력을 체크해 가지고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실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현지에서 학생들 가르쳐 보면은 일주일만 가르쳐 보면은 진짜 학생, 가짜 학생, 성실한지 안 성실한지가 딱 드러나요. 그래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학생들 보면은 대부분 아주 성실한 학생들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고등학교 유학생, 사이버 대학 유학생, 또 지금 직업 전문학교나 일반 대학, 뭐 전문대학, 대학원들 이런 유학생들 유치가 전개가 되는데, 불법 체류 문제라든지 가짜 학생 문제 이런 것들, 위조 서류 문제들을 잘 분별해 가지고 양질의 성실한 학생들을 유치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게끔 우리가
잘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